장내세균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상에서도 를 줄이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는 걸 자주 봅니다. 불면증 치료하면 다들 약부터 떠올리죠. 그런데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뇌의 수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할매 의원 이희창 원장입니다. 요즘 MZ세대 갓생살기라며 하루 4-5시간만 자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풍토인데 이건 단순한 세대별 현상인가요? 아니면 뇌 건강을 망치는 자해 행위인가요?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 갓생살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자기 개발하면서 하루 4-5시간만 자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합니다. 먼저 이런 현상은 단순히 MZ세대만의 특이한 습관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죠. 하지만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수면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압박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경쟁하고 자기 개발하고 SNS 비교 문화까지 겹치면서 수면을 줄이는 게 일종의 능력 과시처럼 변한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하루 4-5시간 수면은 결코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회복을 해야 되고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무너져서 집중력, 감정 조절, 면역력까지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을 반복하면 치매 위험이 30% 이상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생이 아니라 사실상 뇌 자해에 가깝습니다. MZ세대 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누적입니다. 2030 때 쌓인 수면 빚은 4050 때가 되면 만성피로, 불안, 우울, 기억력 저하로 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뇌는 이미 서서히 손상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뇌 건강의 기본은 수면이에요. 운동, 공부, 자기개발 모두 결국은 뇌 기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겁니다. 수면을 깎아서 얻은 성취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에 문제가 생기면 심혈관관계 질환이 8배 증가하고 당뇨나 치매는 5배, 우울증은 3배, 암 2배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여러 신체적 질환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신체적 건강을 되찾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루 4-5시간 수면을 자랑하는 건 세대별 트렌드라기보다 뇌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이다. 뇌는 자는 동안 회복해야 된다. 잠을 줄여가며 쌓인 성취보다 뇌를 지키고 오래가는 성취가 훨씬 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잠을 줄이는 게 능력이라는 생각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불면증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그럼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건가요? 불면증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혹은 이제는 약 없이는 아예 못 자요. 그렇다면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약물 의존과 기능의학적 해결의 차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약물 치료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수면제는 뇌의 특정 수면 회로를 강제로 열어주기 때문에 급성불면이나 극심한 불안을 동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쓰는 것과 같죠. 단기적으로는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 약 복용입니다. 약으로만 잠을 자면 뇌는 스스로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고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해집니다. 게다가 수면의 질은 회복되지 않고 얕은 잠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응급조치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능의학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불면증은 단순히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대사, 호르몬 리듬, 장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 부족, 마그네슘 부족, 코르티솔 과잉, 장내 세균 불균형만 있어도
뇌는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약만으로는 이런 근본 원인을 건드릴 수가 없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당장의 불면을 빠르게 잡아주지만 근본 원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기능의학 치료는 불면을 일으키는 영양, 호르몬, 장 건강을 교정해서 뇌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고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접근법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는 약물, 장기 회복에는 기능의학이라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안 오는 건 불면의 뿌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약물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의 리듬을 찾아 진짜 숙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불면증 치료의 진짜 목표입니다. 불면의 원인이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부족이라고들 하는데 뇌장 대사 관점에서는 어떤 근본 원인이 있는 걸까요? 불면증 얘기할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과연 불면은 단순히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일까? 멜라토닌은 뇌 속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멜라토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장에서 흡수된 아미노산, 특히 트리토판이라는 영양소에서 출발합니다. 즉, 뇌에서 잠을 만드는 힘은 사실 장과 대사에서 시작된다고 보셔야 하는 거죠. 만약 마그네슘, 비타민 B6,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높으면 이 대사 경로가 차단돼 버려서 밤에도 뇌가 각성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과 대사 불균형은 불면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장 건강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깨지면 트리토판 대사가 세로토닌 합성하는 경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염증과 신경 독소 물질 생성 회로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세로토닌 합성 경로가 줄어들고 그 결과 멜라토닌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내 세균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면을 단순히 뇌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죠. 실제 진료실에서 불면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면 영양결핍, 부신과각성, 장내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약으로 멜라토닌을 보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장과 대사를 고쳐야 지속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불면은 단순히 멜라토닌 부족이 아니라 그 멜라토닌을 만드는 영양, 대사, 장 건강에서 시작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영양, 대사, 장 건강까지 챙기면 수면 질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과학적 근거는 확실한가요? 불면증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꼭 받습니다. 원장님, 영양제 먹고 장 건강 챙기면 정말 잠이 달라지나요? 솔직히 근거 있는 얘기 맞습니까? 아직 기능의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가 이런 질문을 하시죠. 먼저 영양입니다.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B6, 아연 같은 미네랄은 뇌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꼭 필요한 조효소들입니다. 뇌를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본다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죠. 부족하면 삐걱거리고 톱니바퀴가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보충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잠복 시간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분들은 불면과 주간 졸림이 더 많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둘째는 대사입니다. 불면 환자들의 상당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리듬이 깨져 있어요. 낮에 떨어져야 할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가 되면 뇌가 각성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기능의학적 접근에서 부신기능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사와 호르몬을 조절해야 뇌가 잘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내 세균이 세로토닌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건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장내 세균이 균형을 잃으면 트리토판 대사가 염증 쪽으로 흘러가서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실제 장내 세균 다양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면의 질이 좋다는 연구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장은 두 번째 뇌라는 겁니다. 영양, 대사, 장 건강이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와 임상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영양 하나만 챙긴다고 불면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뇌, 장, 대사 전체를 교정했을 때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경우를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영양, 대사, 장 건강을 챙기면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건 과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약물로만 해결되지 않던 불면이 몸의 균형을 회복하면서 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AI, SNS, OTT 등 24시간 디지털 자극 시대, 과연 인간이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남아있긴 한가요? 잠 못 드는 분 진료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원장님, 요즘은 누워도 핸드폰 잡게 되고 영상 보고 나면 2-3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가요. 사실 지금 우리는 AI, SNS, OTT 같은 24시간 디지털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이 과연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우리 뇌는 수십만 년 동안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잠드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공조명,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밤새 켜져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이 리듬을 무너뜨린 겁니다. 뇌는 여전히 원시적이기 때문에 밤인데도 나처럼 자극이 계속 들어오네 하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특히 SNS, OTT는 단순한 빛 자극만의 문제가 아니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와 영상이 들어오면서 뇌의 보상회로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뇌는 더 각성되고 멜라토닌 분비는 억제가 되죠. 결국 밤이 돼도 뇌가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자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스마트폰을 본 그룹은 수면 잠복 시간이 길어지고 깊은 수면인 non-REM 슬로우 웨이브 슬립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REM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수면 회복력이 감소됩니다. 임상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줄이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는 걸 자주 봅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없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내가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기 전 1시간은 디지털 디톡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아침에는 햇볕을 쬐어 생체 리듬을 맞춰주면 뇌는 여전히 잘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AI와 디지털 자극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적 생체 리듬에 충실하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을 그대로 따라가면 잠을 망치고 생활 루틴을 지키면 숙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TMS나 비약물적 치료를 불면증에 적용할 때 시청자가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법이나 일상 팁이 있을까요? 불면증의 핵심은 환경 탓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 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하면 다들 약부터 떠올리죠. 그런데 요즘은 TMS 같은 뇌 자극 치료나 비약물적인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치료 효과만큼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TMS는 자기장을 이용해 전두엽과 수면 회로를 직접 자극해 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불면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약물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TMS는 병원에서 전문 장비로만 할 수 있지만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뇌 자극 루틴으로는 첫째, 아침 햇빛 쬐기. 햇빛은 뇌에 자연스러운 빛 자극을 줘서 멜라토닌, 코르티솔 리듬을 정상화시켜줍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10분만 햇빛을 쬐어도 뇌는 밤에 잠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둘째, 규칙적인 호흡 훈련입니다. TMS가 뇌의 정기적 리듬을 맞추는 것처럼 호흡은 자율신경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숨을 참았다가 8초간 서서히 숨을 내쉬는 478 호흡법은 뇌의 과각성을 진정시켜 숙면을 도와줍니다. 셋째, 운동 자극입니다. 낮 시간에 2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는 도파민,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저녁에는 멜라토닌 합성이 더 원활해집니다. 불면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장과 대사 루틴도 필요합니다. 넷째, 카페인 컷오프.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어야 멜라토닌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단백질 저녁 식사. 트리토판이 풍부한 단백질은 세로토닌, 멜라토닌 합성의 재료가 됩니다. 단, 과식은 피해야 되겠죠. 여섯째, 장내 세균 관리입니다. 채소와 발효식품을 통해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춰주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안정화되고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전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스마트폰, OTT, SNS는 뇌의 각성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적어도 자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내가 이제 잘 준비를 해야겠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리해보면 TMS 같은 전문 치료는 병원에서 가능하지만 그 원리를 집에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 호흡, 운동, 식습관, 디지털 디톡스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뇌의 수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불면증은 약에만 의존하는 병이 아니라 뇌와 몸을 함께 조율하는 습관이 핵심이란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AI 생성 음성,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귀가 새로운 정보 과부하를 겪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명은 시대가 반영된 질병인가요? 여러분, 요즘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삐 하는 고주파음 혹은 바람소리 같은 잡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우리는 AI 음성,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어폰으로 하루 종일 음악과 영상에 노출되는 새로운 소리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귀가 들어온 소리를 전달하면 뇌가 그 소리를 해석하고 기억, 감정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런데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었을 때 외부 소리가 없는데도 가짜 소리를 만들어내요. 마치 컴퓨터가 과열되면 화면이 깜빡이는 것처럼요. 결국 이명은 귀 고장이 아니라 내가 과도한 자극에 지쳐서 내는 신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할매우 의원의 4가지 관점을 보면 볼륨 과다 현상, 청력에 미세한 저하가 있거나 디지털 소리 자극이 계속되면 뇌는 더 크게 들으라 하며 볼륨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 없는 곳에서도 잡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둘째는 뇌파 리듬의 불균형입니다. 원래 안정된 뇌는 알파파 같은 차분한 리듬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불면, 불안과 함께 세타파와 고주파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리듬이 깨집니다. 이때 뇌는 소리를 잘못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위험 신호로 과세석하는 뇌가 있습니다. 같은 소리도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건 위험하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특히 편도체 같은 불안 회로가 과활성화되면 이명이 훨씬 더 크게 자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호르몬 불균형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늘 흥분되거나 밤에도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떨어지지 않으면 뇌는 잠들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명도 더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원인과 차이가 있죠. 과거에도 이명이 있었습니다. 주로 2가지 이유가 주였는데요.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되어서 청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두 번째, 노화 과정으로 청각세포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래서 이명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의 이명은 양상이 다릅니다. 청력 검사에 큰 이상이 없어도 내가 늘 각성 상태로 살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자극, 스트레스, 불면이 한꺼번에 겹쳐서 나타나는 현대형 이명인 거죠. 내가 과도하게 자극받음으로써 단순한 귀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과부하됐다고 보내는 시대적 SOS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음, 가상현실 자극, 끊임없는 알림 속에서 뇌는 쉬지 못하고 그 결과 귀에서 소리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명을 단순한 귀 질환이 아니라 시대가 반영되어 변화되어 가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면이 늘어나는 것도 불안이 많아지는 것도 내가 쉬지 못하는 환경 때문이죠. 결국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할매우 의원은 그래서 귀만 보지 않고 정형뇌파, 자율신경검사, 장대사 검사를 통해서 뇌 전체의 균형을 평가하고 치료 방향을 잡습니다. 이명이 질병이라 인식하는 게 과연 맞나요? 단순히 현대인이 느끼는 불편을 질병화한 것은 아닌가요?
이명을 왜 질병으로만 보기는 어려울까요? 이명은 혈압처럼 수치로 바로 확인되는 병이 아닙니다. CT나 MRI에서 특별한 이상이 안 보이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이건 병이 아니라 그냥 불편함 아닐까라고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도 없고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냥 참으면 되지,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소리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니까 단순한 불편처럼 여겨지는 거죠. 문제는 이명 소리 자체가 아니라 이명 소리로 인한 괴로움과 스트레스입니다. 밤마다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면으로 이어지고, 조용한 공간에서는 더 크게 느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니 불안과 우울이 겹치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즉, 이명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일상의 기능과 정신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할매의원에서는 이명을 단순한 귀 질환이라기보다 뇌와 신체가 보내는 총체적 신호라고 봅니다. 뇌가 볼륨을 과하게 높여 잡음을 만들어내는 것, 뇌 리듬 불균형으로 인해서 불안과 불면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자율신경이 과각성돼서 뇌가 잠들 준비를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영양, 장, 건강 불균형이 뇌의 흥분, 억제 밸런스를 깨트리게 되는 과정으로 이 모든 것이 뇌와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즉, 이명은 귀만의 현상이 아니라 뇌 신경 전달 물질, 자율신경, 호르몬 대사의 총체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된 질병 신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을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질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증상을 방치할 경우 불면, 불안, 우울로 이어지고 일상 기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명은 단순한 기의 소음이 아니라 몸과 뇌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이명은 꼭 병명으로 진단되는 질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 괴로움, 불안, 우울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는 증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적극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매의원은 귀만 보는 게 아니라 뇌파와 자율신경, 그리고 대사와 장 건강까지 함께 살펴 단순한 소음을 넘어선 뇌와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접근을 합니다. 불면, 불안, 스트레스와 함께 나타나는 이명은 사실상 몸과 마음의 총체적 신호가 아닐까요? 그런데 의료계는 여전히 귀만 들여다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명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대부분 불면, 불안, 스트레스를 같이 호소하십니다. 단순히 귀에서만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이 다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의료 현장에서는 귀 검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의료에서는 이명을 청력 문제 혹은 달팽이관 손상으로만 봅니다. 청력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별 문제 없다고 하고 약을 처방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 환자분들은 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못 자고 불안이 심해지고 우울까지 겹칩니다. 이런 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명은 사실상 뇌와 몸 전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밤에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고 뇌가 각성 상태에 있으니 이명 소리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불면이 생기고, 편도체 같은 불안 회로가 과민해져서 이명을 위험 신호로 잘못 해석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뇌의 억제 회로가 약해지면서 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으로 확대되어 해석하고 힘들어지게 됨으로써 우울 증상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이명은 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신경, 호르몬, 정신건강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몸과 마음의 총체적 신호입니다. 할매의원에서는 그래서 귀만 보는 게 아니라 뇌와 몸을 함께 봅니다. 정량뇌파로 뇌의 리듬이 깨져 있는지 확인하고, 자율신경 검사로 교감, 부교감 균형이 무너져 있는지 보고, 장, 대사 검사를 통해서 영양소와 호르몬 리듬 이상을 평가합니다.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이명은 단순 귀 소리가 아니라
뇌와 몸이 보내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경고음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결국 이명은 귀에만 생긴 고립된 문제가 아니죠. 불면, 불안, 스트레스와 함께 나타나는 총체적 신호예요. 그런데 귀만 들여다보면 근본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이명을 제대로 다루려면 뇌와 자율신경, 대사 기능까지 함께 보는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약이나 수술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명을 과연 생활습관, 영양, 대사 조절로 완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명으로 병원에 오셔서 약을 처방받거나 스테로이드 주사, 보톡스, 수술까지 권유받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혈액순환을 돕거나 불안을 줄이거나 신경 흥분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수술은 극히 일부 구조적 문제나 종양 같은 특별한 원인이 있을 때만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명 환자분들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만으로는 증상 완화가 제한적이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드문 거죠.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 생기는 소리가 아니라 뇌가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 즉 뇌의 네트워크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OTT를 보는 생활 습관은 교감신경을 과각성시키고 이명을 악화시킵니다. 혈당이 요동치거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가 많으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져 이명이 심해집니다.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뇌의 흥분과 억제 시스템이 깨져 잡음을 더 잘 만들어냅니다. 즉, 생활습관과 영양, 대사 조절이 곧 뇌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라는 거죠. 할매의원에서는 단순히 약을 드리기보다 생활습관과 대사까지 함께 평가를 합니다. 자율신경 검사는 교감, 부교감의 균형을 보고 정량내파로 뇌가 얼마나 과흥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유기산, 장내 미생물, 미네랄 검사를 통해 뇌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TMS 치료로 뇌회로를 안정시키고 영양, 대사 교정을 병행하면 실제로 이명 강도가 줄고 삶의 질이 회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도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 줄이는 것, 저녁에 과식하거나 알코올을 피하는 것, 아침 햇빛으로 생체 리듬을 회복해 주는 것,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 채소, 발효식품을 잘 챙겨 드시는 것, 이런 기본적인 습관 교정만으로도 소리가 예전보다 덜 거슬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은 약이나 수술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뇌와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이기 때문에 생활습관과 영양, 대사까지 함께 다루어야 근본적인 완화가 가능합니다. 소음이 많은 사회에서 이명이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신체나 뇌 회복력이 낮아진 결과일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소음 속에 살고 있죠. 도시의 교통소음, 지하철 안내방송, 이어폰으로 듣는 음악과 영상까지. 그러다 보니 이명이 늘어난 게 단순히 소음이 많아진 사회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물론 소음은 분명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연구에서도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신경이 손상되고 이후 이명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공사장이나 공항, 큰 기계음을 오래 듣는 직업군에서 이명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어폰과 헤드셋을 통한 소음 노출이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똑같이 소음을 많이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이명이 생기지는 않죠. 누군가는 수십 년을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해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몇 년만 해도 이명을 호소하게 됩니다. 즉, 단순한 소음 자체보다는 그 소음을 견디고 회복하는 뇌와 몸의 회복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뇌 회복력이 약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뇌가 쉴 시간이 줄어들어서 불면과 만성 피로가 생기고 편도체 과활성으로 이명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불안과 스트레스 요인도 있고 영양 결핍과 장내 불균형 때문에 뇌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교감신경이 늘 높아져 있어
뇌가 진정되지 못하는 것. 결국 같은 소음을 들어도 뇌의 회복 능력이 약해져 있다면 이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하이맥 의원에서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소음 노출이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뇌와 신체의 복원력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 청력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량뇌파와 자율신경 검사, 장 기능, 대사 기능, 중금속 검사 등을 통해서 뇌가 안정에 필요한 재료가 충분한지 확인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이 늘어난 건 소음이 많아진 사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뇌와 몸의 회복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음을 들어도 어떤 분은 잘 회복하고 어떤 분은 이명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뇌의 회복력이죠. 그래서 이명치료는 단순히 귀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 뇌와 몸 전체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영양, 대사, 장 건강을 바꾸면 소리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직접 실천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명은 귀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뇌와 몸 전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양, 대사, 장 건강을 회복하면 소리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오지 않고도 일반인들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영양 루틴입니다. 뇌의 재료를 채워주는 것이죠. 첫째, 마그네슘과 아연 보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뇌의 흥분을 진정시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견과류와 해조류, 콩류도 풍부하니 꾸준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6, B12, 엽산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뇌가 과흥분하기 쉽습니다. 달걀과 생선, 녹색 채소에 많죠. 셋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뇌 신경세포 막을 안정시켜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 속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고등어나 연어, 견과류에서 섭취가 가능하죠. 두 번째는 대사 루틴입니다. 뇌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거죠. 혈당 관리입니다. 단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이때 교감신경이 과흥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명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 채소 위주 식사로 혈당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컷오프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은 뇌각성을 유지해서 이명, 불면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 루틴입니다. 장내축을 회복하는 거죠. 발효식품과 식이섬유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뇌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채소나 해조류 같은 섬유질도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탈수는 대사와 혈류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네 번째, 생활 루틴입니다. 뇌 안정화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침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켜주고 수면을 덮고 불안과 이명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호흡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하루 20분 걷기, 그리고 4분 숨을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은 교감신경을 진정시켜 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저녁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OTT 사용을 줄이면 뇌가 차분해지고 이명도 덜 거슬리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명을 완화시키는 길은 단순히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뇌가 차분해질 수 있는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영양을 채우고 혈당과 카페인을 조절하고 장 건강을 돌보고 뇌를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실제로 소리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면, 불안, 우울, ADHD, 이명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귀나 뇌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약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힘들어 하시는 그 마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이맵 의원은 정상만 보는 병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장내축, 즉 장과 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대사가 안정돼야 뇌가 과흥분하지 않고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뤄야 불면, 불안, 이명이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 기능을 살피는 정량뇌파와 자율신경 상태를 보는 HIV 검사, 그리고 장과 대사를 평가하는 유기산, 미네랄, 장내 미생물 검사 등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뇌의 과흥분을 조절하는 TMS 치료와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맞춤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약으로는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 좌절하셨던 분들이 장내축을 기반으로 한 통합치료를 통해서 불면이 호전되고 불안이 줄고 이명까지 완화되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상도 조절되는 거죠. 이게 저희 하이맵 의원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혹시 불면, 불안과 우울, ADHD, 이명 같은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과 상담과 검진 안내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증상 하나하나를 넘어서 장과 뇌,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 그 길에 저희 하이맵 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